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하고 인지건강 관련돼서 환자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여러 이 노인대학 학생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코로나 터널을 지나서 승리한 생존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예배 생활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건강하셨던 여러 권사님, 저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치매나 뇌졸중이 걸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뇌건강법. 이기자, 치매, 뇌졸중.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치매를 의심을 하고 뇌졸중을 의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타민이란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고요. 요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도 제가 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KBS 트시면 제가 자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학 정보를 그러한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가 유명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꼭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저는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의학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자로서, 의과학자로서 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가슴으로 읽게 되는 건데 특히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문둥병자를 고침,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특히나 신경계 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손상을 받으면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 다음에 6번 보면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가 어떤 병이냐면 루게릭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 한양대에서 제일 유명한 병인데 아직까지 1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도 완치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를 막기 위해서 하버드나 다른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영역은 정말 크고도 놀랍구나를 제가 신경계 질환 환자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 이 소경도 왜 생기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귀만 먹거나 눈만 멀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멀리는 게 아니라 청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뇌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정보는 뇌에서 다 해석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고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귀 먹고 어눌한 자 마찬가지고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를 고치신, 이거 아마 많이들 아시는 에피소드인데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가 뭐냐 하면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환자가 있냐면 루이체 치매라는 치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치매에 걸리면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 저걸 한번 보세요. 저 형광등을 봤는데 갑자기 저기서 뱀이 쭉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 속에 몸 잘린 여자가 들어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마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 같은 거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 하나로 고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뇌 건강을 예수님은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이렇게 뇌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뇌가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 뇌와 동물 뇌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강아지, 반려견, 여기서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려견만 하더라도 자, 여기에 해당되는데 보시면 이게 사람 뇌거든요. 사람 뇌하고는 굉장히 뇌 피질, 전두엽이라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강아지가 또는 고양이가 지가 사람인 것 같이 착각한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바라보는 상대편을 나로 인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가장 좋은 동물인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뇌가 클수록 좋을 텐데요. 지금 한번 뇌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얼굴 작은 권사님 계시고 얼굴 큰 권사님 계세요. 자, 얼굴 큰 권사님들은 어쨌든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뇌의 무게, 체중, 몸의 체중당 뇌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공룡도 멸망을 하고 여러 멸종됐던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왜 멸종이 됐냐 하면요. 체중 대비 뇌의 무게를 보면 인간은 40분의 1인데 원숭이는 100분의 1, 고래와 코끼리는 2000분의 1, 공룡은 무려 2만분의 1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환경이 많이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뇌로는 적응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결국 머리 크기는 생존율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젊었을 때는 얼굴 크면 좀 싫으시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등치도 있고 얼굴도 크고 머리가 크신 분이 오래 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굴 크시다고 생각한 분들 모두 다 박수! 예, 그래서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물 중에 어떤 종은 살아있고 어떤 종은 이제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발달된 지능이 있는 이러한 동물이 우리 지구, 세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벌써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강의를 들으시고 운동도 하고 경로대학에 2만 원 내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몸을 잘 보존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걸음이 불편하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관절염이 심하셔가지고 걷기가 조금 힘드시는데 그래도 이 비 오는 날 미끄러지면 이 낙상을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 동신경로대학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 자, 그래서 뇌는 사람마다 다 달랐대요. 옛날에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아주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은 원래 그러니까 2kg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재상도 한 1.6kg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도 뇌가 조금 되게 크고 주름이 깊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뇌의 무게는 얼마냐? 여자 권사님들은 1.25kg, 남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1.35kg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줄어드는 게 기본이고 자, 뇌가 언제부터 없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 학감님 뇌는 언제부터 줄어들게 될까요? 40대 후반 나왔습니다. 자, 아이디어 혹시 없으세요? 20대 후반. 네, 조금 근접한데요. 조금 더 높으시죠?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35세부터 뇌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35세부터 치매 오나요? 아닙니다. 뇌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안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뇌라는 곳이 여기인데 생각하는 뇌, 그다음에 소뇌는 아래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뇌, 그다음에 이 뇌간이라고 하는 게 심장, 호흡, 중추라고 하고 숨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병은 한마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로마 제국은 평균 나이가 26세였고요. 공중위생이 발생하면서 1990년대에는 76세고 2020년대가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외래에 106세, 107세 어르신들이 더 늙은 자식들 대동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100세가 넘어가면요 머리가 다시 까맣게 나시더라고요. 다 멜라닌 세포가 이제 까만색을 나타내게 하는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100세 인구들이 다시 까맣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머리가 아주 새까맣게 나고 아들은 하얀 머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리고 2030년대 이상에는 다 한번 150세 이상에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이 아프시니까 제 외래에 오시잖아요. 나 언제 죽어 이런 말씀 거짓말 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사실 거니까 그냥 잔말 말고 약 잘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평균 연령이 70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 생각해서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은 충분히 더 사신다고 사실 생각하셔야 돼요.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까 절레절레 막 고개 흔들리시고 그러는데 절대로 한 100세 가까이 사십니다. 그리고 왜 너무 지금 실망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간병보험을 들까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간병보험을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병보험을 들까 하다가 제 손을 딱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제가 나이 들었을 때는 저를 책임질 AI가 있고 저를 책임질 로봇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간병인 지금 하루 간병비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자, 한번 간병 받아보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비싼데 향후에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오늘 이런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하면 결국은 돈 아끼는 거예요. 한 달에 350만 원 여기 절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치매 무엇으로 찾고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설명드릴게요. 치매의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35살부터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뇌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망증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건망증과 치매의 비교점은 무엇이냐? 자,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간별점은 내가 기억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건망증, 남이 기억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치매입니다. 그게 가장 간별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힌트를 줘도 통째로 기억을 못 해내는 건 치매에 가깝습니다. 요새는 치매 약도 개발이 됐거든요. 치매를 겁내하지 마시고 초기에 기억력이나 내가 성격 변화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을 치매 안심센터를 가셔도 되고요. 근처 병원을 가셔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있고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치매 유무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3개나 4개, 3개부터 약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사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깜빡깜빡 자주 잊는다. 두 번째, 평소 잘 했던 숙련된 동작을 잘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 이런 거 잘 못한다.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는데 언어 구사가 뭐냐 하면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는 거. 요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시작. 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 예, 연도, 월일까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씩 이런 이벤트가 있다. 내가 원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길이 낯설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치매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뭐냐 하면 500원을 내야 되는데 5,000원 냈다거나 아니면 돈 계산이 조금 서툴러지는, 그리고 화내야 될 때 화가 안 나고 화내지 말아야 될 권사님들끼리 싸움 많이 납니다. 특히나
그래서 속도원들끼리 혹시 싸움이 많이 나기 시작할 때 혹시 나의 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상적 사고가 잘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속담 가지고 저희가 알아봐요.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슨 뜻이죠? 무식하다. 무식하다 이런 뜻이죠.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안 나오면 추상적 사고가 떨어졌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두고 잘 못 찾는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 같고요. 기분이나 행동이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이렇게 되고 성격이 화를 많이 내는 주변의 권사님들이나 우리 혹시 학감님이나 우리 학장님께서 요즘에 좀 성격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라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다. 오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나오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3, 4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라는 아주 유명한 테스트입니다. 자,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다양하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루이체 치매, 혈관성 치매 이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장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요거는 75세 이상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이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결국 이런 게 많이 생기신대요. 왜 그러냐면 뇌는 굉장히 고효율 에너지 기관입니다. 우리가 산소, 들이마시는 산소, 그 이태원 사고가 왜 났나요? 숨을 못 쉬어서 뇌로 산소가 안 가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산소의 5분의 1이 뇌에서 쓰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4분의 1이 뇌에서 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거기서 그만큼 음식을 쓰면 그만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찌꺼기를 자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가 안 되면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노인반, 신경섬유 농축제. 그러면 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뇌를 실제 꺼내보면 요런데 요거는 저희가 포르말린이라는 액체에 이렇게 담그면 이렇게 탱탱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막 물컹물컹 연두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아마 여기 동신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뇌 건강 좋다고 해서 머리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예, 반복적인 뇌를 때리면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변해요. 쪼글쪼글. 왜? 그래서 마른 호두같이 변합니다. 통통한 호두에서 마른 호두.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전부 다 연필 가지고 계시죠? 자, 요 도형 보이시죠? 요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그림 한번 그대로 보면서 그려보세요. 자, 요 도형만 먼저 시간상 시계도 저희가 그리는데요. 요 도형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셨어요? 한번 볼까요? 아, 예, 우리 권사님은 100점이네. 예, 권사님 100점 맞았고 안 나오고 잘 안 그려지는 분도 계십니다. 예, 자신 없어서 안 그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일까요? 정육면체입니다. 그쵸? 정육면체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으신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비슷한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료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환자한테 MRI라든지 인지기능 검사를 해봐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저 도형이 잘 그려지지 않기 시작하면 치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테스트고요. 또 하나는 시계 11시 10분을 그려보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저 시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벽시계를 보면 11시 지금 한 3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좀 느린 것 같아요. 7분이라는데. 자, 10분이 되려면 긴 바늘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쵸?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근데 이거를 못 그리세요. 정말 놀랍게도 이 자를 못 쓰시고 더 심한 경우에는
1, 2, 3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장님 잘 그리셨나요? 네, 동신대학교 학장님께서는 100점 맞으셨습니다. 자, 모두 박수.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 도형이 이렇게, 지금은 별로 틀린 거 모르시죠? 근데 지금 조금 지났더니 이렇게 그리셨어요. 네, 찌그러지면서 도형의 이쪽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의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시계도 보면 보세요. 1, 2, 3, 4 처음에 제대로 못 그렸고 11시 10분을 그리라고 했더니 짧은 바늘, 긴 바늘, 긴 바늘을 여기 십자에 갖다 주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힌트를 주고 고칠 수 있으면 치매가 아니지만 고쳐지지 않으면 치매일 가능성이, 왜 틀렸는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에는 3차원적인 공간이 바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길을 헤매시거든요. 그걸 정육면체가, 아까 정육면체 주사위 투명한 것 같이 생겼는데 그게 잘 그려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길을 헤매게 되세요. 그래서 저도 외래 진료를 보실 때 저걸 매번 그리게 하거든요. 매번 그리고 도형을 잘 그렸던 분이 도형을 잘 못 그리게 되면 배회 방지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라, 지문 등록을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을 찾아 헤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스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상세한 병력, 가족력,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80여 가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치매도 많아요. 우리가 빈혈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꼭 하시고 계십니까? 거기 이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게 검사, 이거를 먼저 검사하면 많은 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총집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거기서 이 빈혈만 있거나 콩팥 기능이 나쁘거나 그 다음에 뭐 소변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에 저희가 치매 선별 검사지라고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6점 이상이 나오면 자동 통고가 돼 있습니다. 그때는 근처에 사시는 치매 안심센터, 동대문구 치매 안심센터, 뭐 성동구에 사시면 성동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정밀 검사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까지 이상하면 의사 검진, 제가 직접 봐드리는 의사 검진으로 넘어옵니다. 왜 영상 검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요게 눈이고요. 요게 뇌 MRI 사진입니다. 자, 정상인 60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뇌가 이렇게 껍질이 있고 뇌가 안에 통통하게 꽉 차 있고요. 자, 52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입니다. 요새는 젊은 치매도 너무 많아요. 어제도 어떤 사장님이 계산이 안 된다고 오셨는데 53살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더라고요. 자, 뇌를 봤더니 보세요. 60세보다 어때요? 까만색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원래 했던 일을 뇌가 없어지니까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35세부터 뇌는 자연적으로 노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정상 90세 뇌거든요. 보시면 정상인 60세보다는 뇌가 까만 부분이 좀 많이 있지만 치매 50대보다 훨씬 건강한 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 90세, 정상 100세. 왜냐하면 우리가 노화를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공부와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은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새는 알츠하이머 페트 검사라는 게 있어서 요게 정상인데 뇌에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얗게 쌓이게 되면서 뇌세포를 막 망가뜨립니다. 요새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요. 그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깨끗하게 치우는 그 약이 개발이 됐는데 1년에 약값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학감님?
8천만 원에서 1억 5천인데 언제 이 치료를 그만두라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동신경로대학에서 오늘도 공부하고 다음 주도 공부하고 이러는 게 강병비 월 350에다가 치매 예방하는 거 연 1억 다 세이브 시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 초록이 치매 환자분인데 은행 지점장님이셨어요. 근데 투자에 약간 실패가 있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2년이 지났을 때 이 도형을 옆으로 그려보라고 했더니 못 그리시고 시사저널 읽은 거 본인이 이제 소감을 쓴 거를 글자가 문장이 안 되는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지 않겠죠.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되는 치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는 반드시 고칠 수 있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뇌졸중. 아까 이제 치매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우리가 뇌졸중, 중풍, 뇌출혈, 뇌경색 너무 많잖아요. 자,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뇌졸중은 중풍입니다. 중풍은 우리나라 옛 언어고 의학적 언어로는 뇌졸중이라고 쓰는 거고요. 뇌졸중 안에 뇌가 출혈돼서 생기는 뇌출혈, 뇌가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생명보험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데 보상을 받는지 잘 보셔야 돼요. 뇌출혈은 전체의 20%밖에 안 되고 뇌경색이 훨씬 많거든요. AI 튼튼 뭐 안심보험 뭐 무슨 보험, ING 보험 이런 것들은 뇌출혈만 커버된다고 하면 권사님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뇌졸중을 다 커버해 준다고 하면 좋은 보험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약간 비싸요.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분류는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저렇기 때문에 뇌 MRI, CT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비슷해요. 뇌가 터졌건 막혔건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뇌졸중 환자군의 위험 인자를 같이 한번 윗단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고혈압, 당뇨, 알코올, 흡연, 심방세동, 고지혈증. 자, 이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설마 술과 담배 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까? 광림교회는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심방세동은 뭐냐 하면 여기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팔딱팔딱 뛰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 1분에 60에서 80번이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맥박이 안 잡히거나 하면 심장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심방세동이라는 게 이런 걸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뇌졸중 갑자기 캠페인 제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5대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편측 마비, 팔다리 마비. 두 번째,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언어장애,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이상해요. 자, 세 번째로 갑작스러운 시각장애, 갑작스러운 보행장애, 갑작스러운 두통인데 어떤 증상인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예를 들어서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경우. 저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모시고 제가 아버지가 예전에 2012년에 뇌졸중을 한번 앓으셨기 때문에 혈전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때 여행에서 안 가져가신 걸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손 수저질을 하시는데 아침 식사하시다가 수저질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 줄 알고 좀 쉬세요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 영동대교를 가야 되는데 영동대교 길을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매가 왔구나 이러면서 머리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뇌졸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작게 뇌경색이 와서 마비까지는 안 왔는데 오른쪽 손잡이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여행에서 내가 약을 안 가져가서 일주일간 약을 안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누구한테나 올 수 있고 신경과 의사 아버지한테도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뇌졸중입니다. 자, 그래서 편측마비는 어떠냐면 이렇게 같은 쪽, 같은 팔, 다리, 얼굴까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편측마비가 아닌 이거는 실제로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양쪽 다리, 양쪽 팔이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경우는 좀 뇌졸중이랑 조금 거리가 먼 증상입니다. 안면마비 다 같이 한번 옆에 권사님들 보시고 웃어보실까요?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고 비대칭적인 분이 계셨나요? 네, 짝꿍이 비대칭이다. 아니었습니까? 네, 광림교회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뇌 검사를 한번 의뢰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안화사인데요.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 눈하고 입이 같이 안 움직여지면 구안화사. 뇌졸중은 입만 잘 안 움직여지면 뇌졸중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뇌경색이 안면마비가 이렇게 작게 오게 되면 작은 뇌경색에 의해서 얼굴만 안면마비 이렇게 입만 안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갑작스러운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언어장애는 응급실로 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의식장애가 있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 어떤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28살이었어요. 근데 술을 이제 회식을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냥 술 취해서 안 일어나나 해서 12시간 지나서 깨웠는데 그 젊은 친구가 가수 방실이처럼 뇌간 경색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지마비가 결국 됐어요. 왜냐하면 뇌경색,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올수록 회복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장애는 깨워도 불러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 발음이 어눌한 경우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보면 의식장애, 갑자기 통화 중에 말이 어눌해지고 그 위에 말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 뇌경색이 왔고 광범위한 뇌출혈, 의식을 차리지 못해서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야장애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적으로는 눈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보더라도 옆이 다 보이시죠? 그렇죠? 뭐 물론 노안이 와서 뚜렷하게는 안 보여도 시야라는 게 있어서 광범위하게 150도 정도는 저희가 보게 돼 있는데 뇌경색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쪽이 꺼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고장이 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성기에 반드시 와야 되고 그다음에 복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정상이에요. 하나씩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2개로 보이면 이게 복시입니다. 그러면 뇌경색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뇌출혈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 핑핑 돈다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아주 주변이 삥삥 도는 거, 그거는 귀 감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정신경염, 돌발성 현운증이라는 것일 수가 있고 많이 돌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걸음을 못 걸을 때 어지러울 때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뭐냐 하면 모델처럼 일자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게 안 되면 뇌졸중입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손해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마지막 사인인데요. 매우 심한 두통. 예전에는 머리가 안 아팠어요. 원래 머리가 아파서 뇌신 명랑 많이 먹던 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머리가 깨끗했는데 내가 이 나이 돼서 갑자기 60대 이후에 머리가 아프다. 대부분 뇌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뇌 촬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꽈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꽈리가 펑 터지게 되면 머리가 아픈데 터지기 전에 머리 두통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자, 요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자가진단법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웃음을 크게 지어보고 아까 우리 해봤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양쪽에 손가락을 넣고 힘껏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꽉 쥐었는데 한쪽에 힘이 조금 빠진다. 그러면 왔다 갔어. 나도 모르게 뇌졸중이 왔다 갔어요. 미리 2차 예방을 해야 됩니다. 뇌경색 예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가진단법. 자, 이게 일어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초 제가 한번 앉아서 하세요. 여기가 계단이니까. 자, 10초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모두 박수. 네. 예,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10가지 수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 끊는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라는 게 뇌로 들어가는데요. 혈관을 수축하면서 집중력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면서 뇌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요. 두 번째, 술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술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알코올은 뇌세포를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나라는 알코올에 의한 치매가 되게 많아요. 어제도 알코올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런 젊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을 다 태우고도 본인이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맨날 이렇게 혼자서 오시고 울면서. 자, 세 번째. 자,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그 다음에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매일 60분 이상 충분히 운동한다. 자, 나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한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데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 네. 네. 운동은요. 숨 쉬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고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낙상의 위험도가 있는 날에는 피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적절하게 나 1시간 동안 못 하겠다고 하면 30분 30분씩 나눠서 하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절대 치매 뇌졸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100% 보장하고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고 우리 몸은 35세부터 뇌도 늙고 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해서 자꾸 없애요. 특히나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근육하고요. 뼈 때문에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주사 맞고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쓰면 뼈는 자라나고요. 우리가 쓰지 않으면 뼈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 하셔야 돼요. 골다공증 관절염. 자, 그리고 보약보다 운동인데 운동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 맥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가 쓰러져서 오셨는데 아침에 혈압이 100에 50이었대요. 근데 제가 자꾸 운동하라고 하니까 아침 밥을 안 먹고 혈압 약만 드시고 대공원에서 운동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빠르게 걷기 좋은데 수영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관절 불편하신 권사님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부력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고 코로나 때는 아쿠아 에어로빅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열렸거든요. 그래서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거 적극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매일 오전 한 10시경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새벽에 3, 4시에 나갔다 오셔서 계시는 분 계세요. 네, 3, 4시에는 나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를 먹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먹기 때문에 뇌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시경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실외 운동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골다공증 주사 맞잖아요. 근데 집안에만 계시는 분이 프롤리아 주사라고 해서 되게 비싼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를 맞는다고 뼈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미를 극복하고라도 우리 검버섯을 극복하고라도 햇볕을 봐야 뼈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느냐, 잡티 생기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얼굴 다 가리지만 팔다리는 내놓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30분 이상 햇빛을 보면 좋습니다. 매일. 운동은 체중 조절인데 너무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혈류, 뇌의 기분을 울려주는 화학물질,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숙면 면역 기능 강화로 알려져 있고요. 적정 체중 허리둘레 유지인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60세 이하에는 체중이 날씬할수록 좋고요. 60대 이후에 살 빼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체중 관리를 하지 마시고 운동해서 지방에서 근육으로 바꾸는 걸 하시고, 언제 치매가 많이 걸리냐면요. 당뇨가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뇨 관리한다고 체중을 5kg 이상, 본인의 체중의 10% 이상, 10분의 1 이상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치매가 많이 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체중 감소, 저체중 환자가 치매에 많이 걸렸더라는 너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경로대학 우리 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살 뺄 분이 저기 한 분, 여기 한 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저희 검사하고, 내과병원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저희도 검사를 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중간중간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자, 한번 보세요. 최고혈압, 최저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2개가 되잖아요. 저희가 재면 위의 혈압은 수축기 혈압, 아래 혈압은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이 중요해요? 아래 혈압이 중요할까요? 아래 혈압? 왜 아래 혈압이 중요하죠? 자,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짜내주는 혈압,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은 피가 들어오는 혈압인데요. 우리 몸은 펌핑보다는 배수가 더 중요해요. 우리도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홍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난번 지하차도도 결국 범람해서 하수의 문제인데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나도 위험한 건데, 나이가 드시면 65세 이상에서는 너무 낮게 유지하는 건 오히려 뇌에는 피가 안 가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혈당. 공복시와 식후 2시간이 다른데 공복시는 한 115, 식후 2시간에는 140. 그 다음에 당화색소라고 아마 당뇨 여기 체크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당화색소 몇 점 몇 이하까지 낮추라고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5.0 너무 낮아요. 6.0 너무 낮아요. 자, 지금 우리 동신경로대학 학생들은 한 7.0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낮을수록 좋죠. 하지만 너무 엄격한 혈당은 뇌에는 좀 치명적이에요. 뇌는 산소하고 당밖에는 사용 안 하거든요. 포도당. 당이 너무 결핍되면 뇌로 영양분이 안 가서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적절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 이하로. 그러면 가끔씩 질문이 들어와요. 나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 없느냐? 사실은 나이가 65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 몸은 자연적으로 많이 낮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을 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일부분 받아가면서 조절하시는 게 훨씬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수녀 연구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사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고 막 명랑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수녀 연구에 근거해서 제가 원래 MBTI라는 에서 극I였는데 사회적 E로 변한 상황입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 수녀님이 베네딕트 수녀라고 해서요. 실제로 이 수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90세, 80몇 세에 돌아가시는 치매가 절대 아닐 것 같은 수녀님이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수녀원 전체가 뇌부검을 다 자기 뇌를 다 기증하고 하셨거든요. 부검을 해봤더니 이 멀쩡하게 보인 수녀님은 치매로 다 덮여 있었고 아밀로이드 단백질로 다 덮여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치매일 거다. 나는 그 수녀님은 뇌가 완전히 멀쩡했다. 그래서 이 닥터 스노우덴 박사님이 마음의 화평,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마음, 행불행이 내 마음에 있는 이렇게 에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우아하게 늙는 게 뭐냐 할 때 정말 이러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해서 타임지의 헤드 기사로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좀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진 못했지만 친구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다음부터는 반끼리 출석부 체크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주보에. 그러니까 빠지지 말자 친구야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사회활동이 곧 치매 뇌졸중의 예방이다. 우울증도 좋게 합니다. 자, 식생활 숙직 보시면 물 마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종합 비타민 필요할 때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은 작은 사이즈의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2번 이상. 채소는 얼마나? 야채 지금 비싸긴 비싼데요.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 5접시씩 매일 드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비싸서 저도 그렇게 못 먹습니다. 자, 제가 천재 식단이라는 걸 한번 봤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저를 불러주셨으면 천재 식단 2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갖고 올 텐데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건망증이 심해지고 머릿속이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양제를 한 움큼 삼켜도 피곤하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힘들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줄지 않으면 바로 식탁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거는 왜 생각을 했냐 하면 환자를 보다 보니까 부부가 다 병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전자를 쉐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동성 동본끼리 결혼을 왜 우리 선조가 막았냐 하면 동성 동본끼리 결혼을 하면 열성 유전자가 합쳐서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먼 동네에 있는 사람이랑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권사님들이 분명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40년, 50년, 60년, 70년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가 똑같이 뇌졸중, 똑같이 치매, 똑같이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매일 받는 생활 스트레스가 같았고 음식이 같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 병이 걸리면 나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에 그다음에 킵샤프라는 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5가지 수칙. 잘 먹어라, 잘 움직여라, 잘 배워라, 잘 자라, 잘 소통해라. 이러면 절대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블루존이라고 있어요. 블루존은 뭐냐면 100세 이상의 많은 건강인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하고 지금 보면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무슨 니코야, 페닌슐라, 사르디아, 그 다음에 여기 이카리아, 오키나와, 일본, 이태리 이런데 제가 직접 100세의 마을에 갔었거든요. 거기는 100세 할아버지가 196세 할머니 자기 부인을 향해서 막 시를 짓고 막 이러세요. 106세 할아버지가 멀쩡하게 하셔가지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는 정말 굉장히 좋은 음식, 매일 운동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소식, 채소, 많은 채소, 더 적은 육류, 그다음에 여기는 좀 레드와인을 먹긴 먹었더라고. 예수님 탄생하는 곳에 거기가. 그다음에 든든한 사회적 관계, 신앙심, 가족이 최고. 이런 법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뇌에 정답이 있고요. 뇌가 건강하면 병이 안 와요. 뇌 건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2가지 기사를 냈는데 저도 역시 독서, 소리내서 읽기. 제 발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고 잘 들리죠. 끝까지. 네, 연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씹는 활동. 음식은 씹으면 여기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축두엽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치아 건강이 굉장히 오복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가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습관성 과음 안 되고
운동, 수면 부족해도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잠 못 잔다는 권사님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나 밤에 잠이 안 와.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나이가 들어서 잠을 일으키는 수면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노인대학 다니시면 밤에 푹 잡니다. 수면제 드셔야 될까요? 수면제 절대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수면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100% 반대합니다. 정신과 선생님이랑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시간까지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의 수는 10만 가지고 완치가 가능한 질환 수는 단지 9개밖에 안 돼요. 너무 안타깝죠. 자,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까지 그냥 계속 달리는 마라톤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 설사 천국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여러 말에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요.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지키는 생활 습관.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여기에서도 주신 이러한 일상생활 아주 충분하고 건강하게 누리다가 뭐 그냥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너 잘 왔다.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뇌 건강 지키면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